안녕하십니까. 최원석학원 국어 강사 정예슬입니다. 네, 광남고 2학년 1학기 2차 지필평가 문학, 주요 문항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체감 난도도 굉장히 높았을 것이고 시간도 굉장히 부족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풀어준 학생들 너무나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네, 그러면은 문제를 좀 같이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나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거죠. 그럼 보기를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보기를 먼저 봅시다. 문학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한다. 독자는 작품에 반영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개인의 삶을 성찰해보기도 합니다. 나는 1950년대 한국의 부패한 정치 상황에서 발표된 것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통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삶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김수영의 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눈과 기침, 가래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드러낸다.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시이기도 해요. 눈에다가 기침을 하라고 하는데 눈이 긍정적인 시어거든요. 긍정적인 거에다가 왜 기침을 하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눈은 세상을 하얗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며 안 좋은 걸까? 좋은 걸까? 기침은 배설과 정화라는 속성을 가진다. 자, 우선은 그러면 우리 기침이라는 행위는 긍정적인 행위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 정화라는 속성을 가진다면서요. 안 좋은 거를 꺼내는 거야. 안 좋은 거를 뱉어내는 게 기침이야. 그럼 기침은 좋은 행위일 수밖에 없어. 근데 눈에다가 대고 기침을 하지요. 이 눈은 세상을 하얗게 만든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눈을 어떤 순수함의 상징 정도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시의 창작 당시에는 언론을 통한 사회 비판이나 의사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시인은 이러한 독재 정권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사회가 도래해야 한다는 양심의 목소리와 예언자적인 전망을 노래하였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인들한테 기침을 해라, 기침을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굴복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기침을 하자고. 우리 이렇게 안 좋은 거는 고쳐나가자, 기침해서 없애자, 가래 뱉어내자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적인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눈이 지금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닥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점점 점층적으로 표현을 늘려가면서 지금 전개하고 있죠.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요. 기침을 하자. 시에서 뭔가 하자. 가자. 청유형으로 나타나는 거는 무조건 긍정이에요. 좋은 거니까 하자고 하는 거야.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떨어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왜 마음 놓고라는 말을 2번이나 썼을까? 지금 마음 놓고 너무 편안한 상황이면 저런 말을 안 하겠죠.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자유가 억압된,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가래는 뱉어내는 대상이니까 부정적인 게 되겠죠. 자, 1번. 나에서 눈은 살아있다고 한 것은 옳고 그름을 가려낼 줄 아는 순수한 생명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겠군.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근데 이거 판단을 못했더라도 나머지 선지를 읽으면서 우리 사실 문제에서 선지는 어떻게 보면 해설지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읽어라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읽으면서 거꾸로 판단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되겠죠. 네, 1번은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 2번. 나에서 기침을 하자고 한 것은 현재의 불순한 상황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정의롭게 살려는 열망. 너무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그렇죠? 다음 3번. 나에서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는 당시 부정적 현실에서 불의나 폭력에 맞설 수 있는 영혼으로 이들을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 살아있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올 때까지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작가 의식을 드러내는군. 네, 이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 이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 아닌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다시 시를 보면은
만약에 눈이 긍정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는 무조건 긍정이 돼야 돼요. 왜? 얘네를 위해서 지금 눈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얘네 같이 가야지.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1번과 3번이 같이 가는 선지이고 눈과 이 육체와 영혼 얘네는 다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의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네, 3번도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기 다 부분 보겠습니다. 다의 창작 배경인 1960년대 우리 사회는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을 겪으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커져가던 시기였다. 다는 신동엽의 유작으로 자유와 민주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며 억압적 현실의 변화를 소망하는 목소리를 담아냈다. 너무 유명한 시죠? 네, 다 시를 보시면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그러니까 누가 하늘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되게 자유롭고 민주적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동엽 시인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하늘 본 적 있어? 우리 하늘 본 적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감히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본 건 먹구름이고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어. 네가 본 건 쇠항아리.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아픈 쇠항아리. 우리 아직 하늘 본 적 없고 하늘 봐야 되니까 행동을 해라 라는 거죠.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닫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이 어떤 두려움을 알 것이다. 아침 저녁 너의 머리 위 새 항아리를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 것이다. 참아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졸이면서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을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4, 5번을 한번 보면 다에서 네가 본 것이 먹구름과 쇠항아리라고 한 것은 진정한 하늘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겠군. 그쵸? 각성을 촉구하는 맥락에서 너가 본 거 하늘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 5번 다에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를 반복하는 것은 아직 자유와 민주가 실현된 이상적 세상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그렇죠? 인간 존재의 한계를 강조하는 것이겠군.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우리 이게 한계인가 보다야. 우리 이제 못하겠다. 우리 자유 민주 이런 거 못하겠다. 이런 시가 아니잖아요. 특히 인간의 한계?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를 강조한다라는 말 때문에 5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3번인데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가는 정석가, 나는 한림별곡인데 한림별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되어가지고 현대 해석이 쭉 달려있는데 사실 그냥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 내용이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한림별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잘났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좋은 거 보고 들으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내용이다. 자긍심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양반 사대부 남성의 자긍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석가를 보시면은 일단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많았죠.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되면 우리 너 헤어져 줄게. 안 헤어지고 싶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고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증은해 천년을 내가 외로이 지낸들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데 아무리 이별을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가는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만족감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안 헤어지고 싶다. 우리 믿음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이랬지 너무 행복하다. 이런 내용 없었죠. 그 다음 2번. 나는 구체적 인물들의 과거와 현재 행적을 비교하면서 현재의 부정적 세태 아닙니다. 현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공간의 이동? 시적 분위기가 변하나? 그런 내용은 딱히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수미상관에 아니죠?
다음에 4번 다는 반어적,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그쵸? 반어적이라는 거는 그때 되면 헤어지자, 근데 안 헤어지고 싶다라는 거고, 역설적이라는 거는 표면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열거법, 반복법, 그쵸? 막 뭔가 나열을 하면서 막 반복을 하면서 막 나 이렇게 좋은 친구들도 많이 알고 이렇게 글 잘 쓰는 애들도 많이 알고 나도 글 엄청 잘 쓰고 막 이런 내용들 쭉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자긍심 드러내는 것까지 적절하다라고 봐주실 수 있고, 5번 이미 부지에서 발생하는 결핍의 상황에 대해 가에서는 극복하려는 태도가, 나에서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제시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나의 이미 부재가 없기 때문에 5번은 적절한 선지가 될 수 없겠죠. 네, 여기까지고요. 우리 강남고 학생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방학 때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특히 모의고사 우리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학교 기출뿐만이 아니라 내신 대비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모의고사 기출을 좀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특히 웬만한 고전시가 작품은 좀 많이 익히시고 방학 동안, 네, 특히 오답 정리를 꼼꼼히 하시면서, 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문제를 풀고 내가 왜 틀렸는지까지 제대로 정리를 해야지 정답률이 실질적으로 올라가니까 오답 정리 꼼꼼히 하시면서 방학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